이어서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을 대표하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전문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푸른도시 사업 소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실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유징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서약인 한상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도시 사업소장 한상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한용 부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강부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박기수 공업과장입니다. 김성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1쪽에서 8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조 걷기 좋은 테마가 있는 숲길 조성입니다. 불악산 등 관내 산림 내 기존 숲길 및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향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숲길 재정비를 위한 행정 절차를 마련하고자 불악산 및 덕암상 총 9.5km 구간을 대상으로 5천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숲길 실태조사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금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토지 협의 매수 및 숲길 정비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시민을 위한 녹색 힐링 공간 조성입니다. 도심진의 계절감이 느껴지는
가로숲길 및 친환경 산책길 조성을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힐링할 수 있는 녹색 공간 제공을 하고자 평택 남부군역 가로수 녹지 조성 및 관리 추진 사업으로 7억 7천만 원의 사업을 도입하여 가로수 생육 공간 제공 및 친환경 녹색 산책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흔치휴게소 확대 방안 타당성 검토입니다. 도시자연공원과 인접한 기조성된 공간으로 지속적인 이용객 증가, 주변 산림훼손 방지 등 시민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복합공간 조성 검토 추진으로 4,3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장안동 산 11회 2번지 외 10필지에 대하여 주변 현황, 이용객 동선 및 행태 파악 등 공간 확대 검토 용역을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2025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4조 그린웨이 녹색 도시 추진입니다. 평택을 하나의 녹지 펠트로 연결하는 동합 그린웨이 구축 사업으로 현재 그린웨이 종합계획 용역 사업이 진행 중이며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생활 밀착형 그린웨이 추진 사업을 위한 도시숲 조성 사업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조 정원도시 조성 및 생활권 정원 문화 확산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숲정원 도시 조성으로 생활권 정원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현재 읍면동의 짜투리 공간에 행복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150개소 조성 목표를 달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택 시민정원사 5기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 제13회 경기도 정원문화 박람회의 적극적인 성공을 개최를 위해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조 시민 참여형 도시숲 확대 조성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심고 가꾸어 즐기는 다양한 시민 참여형 도시숲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시민 참여숲 조성, 헌수목 사업, 도시숲 시민학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시민 참여숲 조성을 더욱더 확대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조 장기 밀집행 도시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모산 은실공원 등 15개소에 대해 총 사업비 6,379억 원 중 현재까지 5,697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부용산 근린공원, 본종리 소공원 조성을 준공하였으며 금년 모산 은실공원, 지산 초록공원 조성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05조 2035 평택시 공원 녹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평택시 장래 발전과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대비하여 2035 평택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2035 평택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역 간 도시공원 공급 및 편차를 해소하고 산림보정 등 자연환경 보존할 수 있는 방안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주요 과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 및 승인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06조 시민 참여형 공원시설물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원시설물로 금년부터 추가로 운영하는 내리문화공원, 물놀이 놀이터 등 13개소와 소풍정원 캠핑장, 학현 네트 어드벤처 등 시민들의 다양한 기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조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공원 여가 공간과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로 공원 관리 및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다리, 모상공원 저수지, 준설 및 수초 제거 등 공원 저수지 수전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년 5월에는 생기자리 근린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조성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신장공원 범면 개선 공사와 방죽골 어린이공원 내 자가발전 놀이시설 설치를 통한 에너지 체험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으로 금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녹색 건축화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조 행정타운 및
안중출장소 건립입니다. 행정타워 및 안중출장소 건립을 위하여 2016년 청사건립기금조례 제정 후 올해 4월 말 기준 2,158억 원의 기금을 적립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행정타운 설계 용역 착수 및 안중출장소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기금 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행정 절차 신속 추진으로 행정타워 및 안중출장소가 적게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조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행정복지센터 8개소 건립을 위한 사업비 1,74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금년 3월 세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착공을 추진하였으며 고덕동, 용의동, 신장 2동, 동삭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재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송북동 행정복지센터도 금년 하반기 설계 착수 예정으로 행정복지센터 8개소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조 공공건축물 주요 사업 추진입니다. 관리체계 일원화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건축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발주보수와 서로 협력하여 현재 평성 국민센터 건립 등 4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건축물 질적 향상과 시민 중심의 공공건축을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 도시사업소 부서별 주요 업무 현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우리 푸른사업소 한상목 우리 전 소장님하고 산림농지과 박기출 과장님, 그리고 공업과장이신 박기수 과장님, 그다음에 녹색건축사학과 김승태 과장님, 지난 한 해 우리 푸른 평택 그리고 평택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그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적하는 이 행정감사 부분은 앞으로 과감히 그 시정조치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정책에 반영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푸른사업소의 잘못된 행정들은 과감하게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행정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푸른사업소 우리 이제 그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PT 좀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 부서에 다 해당되는 거지만 행정감사 때마다 항상 주장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서 최소화시키는 거는 뭐 전과 어느 부서나 똑같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제가 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월 예산을 좀 최소화해달라.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2월액이 3,959억 800만 원이었어요. 전년 대비 한 9.7% 정도 줄었지만 그래도 2월액이 많은 편이다. 2월액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관련 부서는 세출 예산 편성 시 추진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라. 그 적정 예산이 편성이 돼야만이 아무래도 2월 예산들이 최소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상협의 등 사업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준용하여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월 사업의 최소화 부분에서 명시 2월, 사고 2월, 계속비 2월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2023년 일반회계 2월 사업비가 총 460건이었었어요. 2,706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2억 6,500만 원으로 4.67%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명시 2월을 보니까 전년 대비 22.83% 감소한 178건에
1,196억 4,800만 원. 명시월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율을 보니까 전년 대비 42.15% 증가한 175건에 896억 200만 원. 좀 42.15%니까 사고 이율이 많이 늘어난 거죠. 특히 공사할 때 참조를 하셔서 사고 이율들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 비율은 전년 대비 10.28% 증가한 107건에 1,114억 1,500만 원. 역시 계속 비율도 10%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월 사유야 사업기간에 뭐 준공기간 미도래나 보상협의 지연 등이 있겠지만 예산 편성 시 사업이 진짜 이게 필요한 거냐, 그 시급성, 사업의 예측성을 강화를 해서 이런 명시월, 사고이월, 계속비월들이 되도록이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그 다음에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나오는 예산들을 최소화해달라. 2023년 회계년도 이제 평택시 전체 보니까 예산 편성 후 집행 또는 이월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한 게 총 70건이에요. 33억 617만 원. 전년 대비 한 24건인데 38억 5,388만 9천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감소가 됐지만 이런 전액 불용 처리하는 이런 예산들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고를 해드리자면 예산 편성 시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부서는 사업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하므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전부서한테 그 계약을 하는 그런 전부서한테 항상 강조하지만 이 수의계약, 무소주달 수의계약을 포함해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좀 고려해달라. 다만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공정성이나 합법성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고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널 최소화해라. 국도비를 받아놓고 이거를 갖다가 불용액 처리를 하든지 또는 뭐 일부 이월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공고를 해드리면 보조금이 변경된 경우 예산에 철저히 반영을 하고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때는 반드시 예산으로 편성하여 건정 재정성 강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무분별한 국도비 확보는 지양을 해줘라. 그러나 시발전에 필요한 국도비는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를 교부받은 후에는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조금 반납금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공원과부터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공원과는 성과보고서 달성을 좀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예, 목표가 두 가지인데요. 예. 그 쾌적한 공원 관리 사업 추진은 목표를 달성했고요. 다만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보상 협의가 미협이 돼가지고 저기 목표액을 달성을 못해가지고 하나는 지표를 달성 못해가지고 50%만 달성했습니다. 예. 좀 되도록이면 그 목표 세운 대로 다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공원은 우리가 이제 그 인구 1인당 6평방미터를 확보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9평방미터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도록이면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좋은 거겠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 그 평택시는 공원 그 조성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공원 결정 면적은요. 예, 454개소 868만 7,146평방미터고요. 현재 조성 면적은 32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보면은 528만 9,124평방미터로 지금 60.9%가 지금 조성 공사 포함해 가지고 조성 중에 있고요.
지금 앞으로 조성해야 될 게 120개 공원에 한 340만 평방미터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그러면 1인당 네. 조성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1인당 조성 면적은 지금 2020년 인구 기준으로 해가지고 8.5 평방미터로 경기도에서 12이고요. 그다음에 8.5요? 8.5 평방미터로 예, 예, 예. 경기도에 1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 이제 공사춘자 면적으로 보면은 12월 31일자 통계원보 기준으로 해가지고 12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정 면적은요? 결정 면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454개 도시 자연 공원 구역 1인당 결정 1인당 16.3 평방미터입니다. 16.3. 네. 전보다는 조금 내려온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전에 이제 도시화가 추상적으로 아마 많이 유입이 돼서 네, 그렇습니다. 인구도 유입되고 추상화된 지역들을 좀 조정했습니다. 뭐 절대농지라든지 보존산지 이런데 공원 결정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정비를 했고요.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도시 개발되면서 인구 밀집도에 공원이 필요한 곳에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 평야가 많다 보니까 이제 녹지 비율도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원 같은 경우를 좀 많이 조성을 해서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채워나가야 되는 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중위권 안쪽으로는 들어오지만 그래도 많이 좀 공원들을 많이 확보해야 될 필요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PT 좀 떼어줘. 공원 관리. 지금 관내 공원이 전체 383개인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관내 공원이 전체 383개고 그린공원이 85개, 문화공원이 5개, 수변공원이 12개, 체육공원이 5개, 역사공원이 1개, 마을쉼터가 76개, 어린이공원이 162개예요. 상당히 많아요. 소공원이 35개 이렇게 되고요. 미군 이전 평택 지원법에 의한 조성된 또 공원을 보니까 7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왜 공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하라고 했냐면 그 어린이들이 없는 마을에 어린이 공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마을은 미군 아까 이전 그 평택 지원법에 의해서 조성된 마을들 일부가 보니까 그 한 마을의 시골에 한 마을에 예를 들어 가구 수도 많지도 않아요. 뭐 30가구, 뭐 50가구 미만들 뭐 이런 데들에 공원이 2개 이상이 있는 데들이 또 있어요. 이건 문제가 좀 있다. 내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시골로 갈수록은 이제 뭐 젊은 층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고령화가 되고요. 아이들이 없는데 어린이 공원이 있어서 유지 관리비만 나가고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이런 공원들은 과감하게 저는 정리를 하고 다른 용도로 쓰든지 다른 거로 조성을 하든지 뭐 체육시설로 체육 운동기구를 설치하든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오늘 지적을 한번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구 수가 많지도 않은 동네에 공원이 2개예요. 그분들 가서 공원에 가서 쉬느냐? 그렇게 쉬는 확률 인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런 공원들을 왜 2개 이상씩 해서 유지관리비 또 많이 나가게 하고 혈세가 낭비가 되느냐? 이것도 저는 문제가 좀 있다. 이거에 대한 방안도 찾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원 안에 보니까 또 뭐 족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이 설치가 돼 있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마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족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뭐 사용을 거의 않는 데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일부 여술공원이나 뭐 이런 데들 보면 여술공원인가요? 거기가 그 청북의 그 무슨 공원이죠 거기? 네, 세터공원인가 뭐 이런 데들은 또
공원 내 체육시설로 돼 있는데 사용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관리는 또 어디서 하느냐? 체육진흥과에서 또 하다 보니까 본래는 공원 내 그 체육시설들을 설치하는 이유는 공원에 잠시 와서 휴식을 시민들이 취하고 거기서 누구나 그 운동을 하면서 여가를 즐기라고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래는 그 일반적인 소규모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 농구장 이런 것들은 사용료를 안 받죠. 공원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일부 큰 시설들은 또 공원과에서 조성을 해놓고 체육진흥과에서 그걸 또 관리를 하고 또 어느 때 보면 그러면 유지관리 보수비를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데 공원과에서 또 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일반 또 주민들은 아니 공원에다가 체육시설을 해놨는데 왜 우리는 사용 못하게 하고 예? 그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받고서 하게 하느냐 또 이런 주장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좀 문제점이 많이 파생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큰 체육시설들이 있으면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뭐 거기도 공원 아니지만 홈플러스 저 안중으로 치면 홈플러스 옆에 있는 그 테니스장하고 이제 족구장은 공원에서 이제 제척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제척을 하다 보니까 뭐 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지만 또 공원 내에 있는 것들은 건물도 못 지고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받으면서 뭐 그렇다고 화장실도 제대로 안 해주고 예를 들어 사무실도 안 해주고 다른 데랑 또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이런 행정들이 계속 이루어지더라. 그러면 큰 예를 들어서 그 체육시설들은 과감하게 제척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제 공원 내 체육시설이 체육진흥과하고 저희 공원과하고 나눠져 있는데요. 관리 형태를 보면은 지금 요금 받는 부분이 있고 요금 안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과는 시민 누구나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안 받고 있고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또 이용료를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원 내에 있으면서 어떤 데는 요금을 받고 안 받고 해가지고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체육시설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원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실질적으로 공원 내에 다른 시설물을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도 어려움이 있고 또 체육진흥과도 나름대로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무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 이런 거 설치할 때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 도시계획과에서 재정비를 연말까지 의견을 달라고 그랬고 2025년 12월 30일에 이제 고시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듯이 신당에 있는 야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술공원에 있는 축구장, 그다음에 풋살장, 그다음에 세토공원에 있는 뭐 축구장 이런 부분이 있고 학현에도 지금 그 테니스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신당공원에도 테니스장이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중복 결정을 하는 최소한 이제 제척하는 반응이 첫 번째고요. 만약에 제척이 안 될 정도 한다 그러면은 저리주처럼 중복 결정을 해가지고 그 시설이 요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께서 관리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들에 대해서는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거로 그런 작업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 이게 어떻게 보면 공원 조성 계획에서 완전 시설률이죠. 시설률이 초과한 공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설공원 거기 일부 그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옆에 있는 체육시설 때문에 사실은 면적을 확대할 수도 없고요.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률들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 마냥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사항을 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마냥 뭐 어느 마을에 어르신들만 살고 연세 많으신 들 사는데 어린이 공원이 있다. 그걸 왜 자꾸 존치를 합니까? 그 시설 또 유지가 관리 하느라고 또 힘들고요. 어떤 마을에 뭐 2개 이상 예를 들어서 뭐 도시화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한 동에 뭐 공원이 2개, 3개 있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시골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가구 수가 몇 가구 없는데 거기다가 공원을 2개, 3개 뭐 이렇게 설치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상당히 예? 혈세 낭비고 또 그다음에 그 토지를 이용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한 어떤 대책,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또 공원 조성 시설률을 초과한 뭐 그런 공원들의 해소 방안들, 그다음에 족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 농구장 이런 거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들은 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건 관리만 철저히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 행정감사 때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또 우리 과장님 유능하시고 적극적이시니까 좀 그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서 반드시 좀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잠깐 좀 저기 좀 띄워줘 봐요. 수국. 지금 좀 이게 수국 정원이 지금 몇 군데 있죠? LED 수국 정원이 지금 배다리를 포함해가지고 불악산 2층 분수공원하고 그다음에 학현하고 해가지고 모산하고 해서 4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죠. 모산 근린공원이고요. 모산 근린공원에 보니까 12,750개를 그 설치를 했더라고요. 수국을. 그다음에 배다리 그 근린공원에 13,000개, 이충 분수공원에 LED로 해가지고 5,343개, 학현 근린공원에 7,820개 이렇게 이제 네 군데다 설치했는데, 이게 좀 특조비를 받아서 15억 정도 들여서 설치를 한 것 같아요. 네, 특별 조정 교부분 10억을 받아서요. 2022년 5월에 착공해가지고 2022년 9월에 이제 준공한 시설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문제 제기를 할 테니까요. 제 말에 공감을 하는지 아닌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이 설치가 된 걸 가지고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고요. 이미 설치가 됐기 때문에 뭐 추후에 대한 어떤 방안을 제가 지금 지적을 조금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성분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플라스틱으로 있는데 유해 물질은 뭐 없는 거죠, 그렇죠? 검사를 했는데 유해 물질은 나오지 않지만은 부스러져서 토양 오염의 한 원인이라고는 보여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근데 분해가 안 되죠. 지금 그 재질 자체가 분해가 안 돼요. 그렇죠? 잠시 좀 저 띄워줘 봐요. 다음. 저기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봤었어요. 그 지금 이게 떨어져 가지고 저렇게 밑에 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불빛 때문에 그 밑에 잔디들이 다 죽었어요. 잔디들이 다 죽었는데 제가 혹시 제초제를 사용하느냐라고 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제초제는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부 지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주변에 있는 나무 뿌리들이 인전 저 수국 조성원 쪽으로 뻗다 보니까 이게 인전 그 조성하고 나서 문제점이 많이 파생이 돼서 그 뿌리를 저걸 다 뽑고서 또 그거를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제초제를 사용하는 지자체들이 나와요. 그래서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평택시는 뭐 제초제를 사용 안 한다고 그러니 뭐 믿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그림 밑에 보시다시피 잔디들이 다 죽었죠. 다른 데는 파란데, 그렇죠? 네. 이 네 군데들이 잔디들이 다 죽었어요. 이것도 문제고요. 저 꽃가루 지금 저게 지금 으스러져요. 아까 얘기한 것 마냥. 그리고 바람에 날립니다. 바람에 날려서 저렇게 떨어져요. 다음 동영상 좀 한번 잠깐 보여줘 봐요. 동영상 좀 틀어봐요. 다 떨어지죠? 바람에 날리죠, 저렇게? 날려다녀요. 그 아까 전 거 한번 좀 잠깐 봐봐요. 그거 동영상은 안 되죠? 네. 지금 이제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떨어져서 이제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바람이나 아니면 비들이 많이 오고 그랬을 때 특히 배다리 저수지 같은 데로 들어갈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로 흘러나갑니까? 평택고로 흘러나가요. 저거 분해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죠. 분해 안 돼요, 저거. 그러면 문제의식이 들겠죠.
저는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저게 지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스러지는 게 강도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나무들도 이게 썩고 오래되다 보면 가루로 자꾸 변하고 그래서 이제 바람에 날리고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들이마시면 인체에도 해롭게 되듯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음 화면 틀어줘 봐요. 아 저기 보세요. 이게 무슨 재질이냐면 폴리스티렌이에요. 이게 미국에서도 사용 규제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일회용품, 포장재 등으로 널리 사용되는 물질이나 자연 분해가 어려워 자연 환경의 원인이 되며 장기간 노출되면 피로감, 두통, 질병으로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암 발생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게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인터넷 한번 들어가서 폴리스티렌 해가지고 치시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 등에서는 환경과 안전 문제로 폴리스티렌으로 만든 일회용 사용을 금지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총 몇 개 설치한지 아세요? 약 3만 8천 송이 정도 설치했습니다. 네 군데 해서. 그렇죠. 네.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고요. 그래서 전 이게 LED 그 조성하는 것 때문에 일부 또 지자체에서는 철거라고 반대하는 게 윗지방에서 지금 어디라고 내가 지명은 않겠습니다만 철거라고 시민들이 또 항의하는 지역도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저희도 동일한 사례로 민원이 지금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저는 반드시 세워줘야 된다. 그리고 다음 한번 보세요. 다음 넘겨줘 보세요. 다음. 자, 이거 한번 틀어줘 봐요. 틀어줘 봐. 다음으로 넘겨줘 봐요.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보여줘 봐요. 짧은 시간이니까. 이게 이제 수국을 크게 제가 확대해서 동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찍은 건데 저렇게 바람에 날린다.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다 이게. 그리고 이제 비 맞고 눈 맞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 이 바스러지는 거 가루가 더 심해질 거고요. 그렇다 보면 배다리 저수지는 당연히 걸로 흘러 들어갈 소지가 많고 그게 또 평택구로 갈 거고요. 또 땅 속으로도 들어갈 소지가 있는데 이거는 분해가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죠. 다음 점 한번 넘겨줘 봐요. 저렇게 으스러진다는 거죠, 저게. 저 바람에도 지금 달리고 있고요. 다음. 미국에서 이게 사용 규제한다는 내용, 그 다음. 확대해 줘봐요, 그거 좀. 제가 우리 그 시장님의 페이스북을 이렇게 좀 확인해서 분명히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쭉 확인해 봤더니 우리 시장님께서도 페이스북에 지금 인전 플라스틱 제로 그 운동 평택시에선 그 운동에 동참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지금 제가 문제의식을 좀 갖는 거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반드시 세워야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재질 자체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분해가 안 되고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바람에 날리고 부스러지고 그러다 보면 토양 속으로도 가고 이게 또 그 저수지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인체로 흡입이 될 수도 있어요. 바람 불 때는 많이. 좀 이러다 보면 부작용들이 또 많이 나고 아까 지적한 대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또 밑에 그 잔디 같은 거는 다 죽는 현상이 나오고요.
다행히 뿌리가 안 나오지만 뿌리가 나온다면 또 심각한 현상이 나와서 제초제를 사용하는 또 다른 지자재 마냥 그런 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은 한번 강구를 해야 된다.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지금 여기서 입장 표명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일부 도의원님들이 특조금으로 내려서 전에 한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특조금으로 조성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특조금은 우리가 받을 거 안 받을 거를 좀 면밀하게 아까 제가 좀 사전에 전부서 할 때도 그렇지만 면밀히 분석을 해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은 좀 받아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하더라도 사후에 어떤 문제가 파생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를 하고 이거를 우리가 특조금을 받아서 이게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좋고 괜찮은 거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문제가 파생되는 거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특조금을 받아서 설치하는 게 맞다.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특조금을 받아서 설치는 잘 했는데 지금 사후 관리는 뭐 아까 마냥 그런 문제점들은 집행부에서 크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러나 뭐 일부 시민들이 아까 마냥 뭐 그런 또 제기를 하고 그랬으니까 아마 우리 박기수 과장님께서는 인지를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박기수 과장님 때 했던 게 아니고 전에 이제 설치한 거라 이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이라든가 대책은 세워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수국 LED 수국 설치한 거는 저희가 이제 특별 조정공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사전에 면밀히 검토가 필요했는데 그게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고 사후 관리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이 문제도 지금 아까도 맨 처음에 한번 보여줘봐요. 저기 첫 번째 화면 아까요. 수국 두 번째. 이게 왜 그러냐면 다음. 요거 맨 가생이 오른쪽 거 확대해봐요. 맨 오른쪽 더. 자 부스러진 거죠, 저게 그렇죠? 이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대책도 지금 이걸 뭐 철거라 하라 안 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지금 문제 파생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 또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고요. 아까 마냥 토양 오염도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또 배다리 저수지로 가서 또 평택구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거 지금 농업용수로 쓰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점들, 지금 날리는 부분, 떨어지는 부분, 깨지는 부분, 그래서 오염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이거는 분해가 또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죠. 그렇죠? 이에 대한 대책은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은 했지만 공원 조성 시설률 초과한 것들은 대책을 좀 반드시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정비 때 예, 예. 제척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남았어요. 그럼 쉬었다 할까요? 예. 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 좀 감사 중지를 좀 하겠습니다. 중지하기 전에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이 강정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수국구 사업에 관련돼서 어떻게 됐든 뭐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요. 일단 뭐 이 사업이 어떻게 특조금을 받아서 한 사업이겠지만 하여튼 유행성이나 뭐 이 선심성 이런 사업을 어떻게든 지양을 좀 해야 되고 그 재질에 관련돼서는 뭐 그 사업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재질의 문제가 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신중하게 좀 잘 처음에 사업 시기에 잘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점을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이제 혹시 이런 목적 특조금 사업이나 이런 걸 선정할 때는 어차피 저희 시비도 뭐 들어가 뭐 이번에는 다 100% 저기죠? 도비죠?
그러니까 100%뭐 도비나 뭐 이런 거를 갖고 특조금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서 뭐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뭐 해서 더 안 좋거나 불편이 되면은 굳이 받을 필요도 없는 거기 때문에 잘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특조금이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는 잘 검토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